박태준 선수가 오늘까지도 큰 화제를 모았다면 이번 파리올림픽 우리 선수단의 마스코트 격인 또 다른 스타인 신유빈 선수 얘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스웨덴을 꺾고 여자 탁구 대표팀 단체전 4강에 12년 만에 올랐는데요. 오늘 밤 중국과 맞붙습니다. 그런데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서만 개인전, 혼합복식 그리고 여자 단체전까지 벌써 세 번째 4강 도전에 나섭니다. 안녕. 저 지금 괜찮은 거예요? 또 시작. 안녕. 맛있게 먹어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먹어야지. 맛있게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드세요.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밥 잘 먹고 있습니까? 완전요. 밥으로 버티고 있어요. 식당 분들에게 한마디.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맛있는 밥 해주셔서 힘낼 수 있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신유빈 선수 부모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딸이 먹는 거엔 진심이라고. 거기서 식사 얘기도 이제 주로 하면서 여러 좀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지는 모습도 잠깐 봤는데 도시락 얘기도. 허주연 변호사님. 그런데 사실은 파리올림픽 시작부터 지금까지 신유빈 선수 경기가 빼곡히 있어요. 벌써 12경기에 출전해서 무려 54게임을 소화했는데 이번에 마지막 경기이긴 한데 지금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당연히 힘들겠지만 본인이 정말 기특한 게요. 이런 내색을 하지를 않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또 워낙 긍정적인 성격으로 보여서 이런 것들을 또 내색을 하지 않는 건가 싶긴 하지만 본인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전경기 지금 4강까지 올라왔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엄청난 경기를 치렀다는 거예요. 50게임 넘게 소화하면서 이 4강까지 올라가려면 그 밑에서 리그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소화하면서 딛고 올라왔는데 본인의 경기에서만 먹방을 선보이는 게 아니고요. 자기 경기 없는 날에는 또 띠동갑 언니인 전지희 선수 그리고 9살 언니 이은혜 선수 경기하는 거 보러 가서 바나나 음료 들고 가서 또 막 먹방하면서 응원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사람이 정말 훌륭한 호흡을 자랑하는 것이 저는 이번 경기에 이 단체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4강전 상대가 중국이에요. 중국 사실 너무나 높은 만리장성의 벽이기는 합니다. 뭐 전적으로 봐서도 우리 팀의 승률이 3% 정도로 점쳐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중국의 우세가 점쳐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지희 선수와 이은혜 선수는 중국에서 귀화한 선수죠. 그리고 전지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유소년 대표팀에서 뛰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략에 대해서 잘 알 것이고요. 이런 팀워크로 특히 전지희 선수와 신유빈 선수는 5년 동안 호흡을 맞춰오면서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더반 세계선수권에서 이미 메달을 획득한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는 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 사람이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중국도 언젠간 질 때가 됐는데 참 벽이에요. 탁구에서는. 유빈이가 너무 소중하다. 언니들 믿고 열심히 하겠다. 정말 신유빈 선수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전지희 선수요. 복식으로 신유빈 선수 호흡을 맞춰오고 있는데 출국부터 세리머니까지 함께 복식 좀 맞춰봤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탁구 국가대표 전지희입니다. 영광스럽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시합을 나갈 수 있는 게 너무 기쁘고 세 번째지만 첫 번째 나가는 것처럼 좀 많이 흥분하고 좀 많이 떨리고 또 기쁘고 좋았습니다. 이제 준비를 좀 해볼게요. 유빈이랑 상의해보고 언니랑 상의해보고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랑요? 예. 아 그래요? 얘기된 게 네.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참 팀워크, 호흡이 참 중요한데 벌써부터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이제 잠시 뒤에 또 저희가 준비한 1위이기도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안세영 선수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실제로 언니인 전지희 선수도 유빈이를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뭐 LA 올림픽이든 3, 4년 뒤에 전성기를 맞이하는 신유빈 선수가 더 높은 동메달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게 특급 선수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 이런 거를 강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1위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는 정말
아주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종이 한 장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그 벽을 넘지 못하면 계속 사실은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어떤 재패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양궁은 세계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보다 더 잘하는 선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보면 AI 로봇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로봇과 경쟁을 하면서 결국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사람과 달리 감정이 없기 때문에 정말 뭐 제대로 계속 이제 10점을 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로봇과 이제 경쟁을 하면서 실력이 쌓아지는 거예요. 탁구도 예. 마찬가지로 지금 전지 선수가 이제 지금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매번 연습 경기를 할 때 우리들끼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더 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더 잘하는 선수하고 뭐 경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기회를 가져야지만이 그 선수의 기술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가 있는데 매번 우리 선수들끼리만 연습하면 그 수준이 늘질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탁구협회 같은 데서도 신유민 선수가 이제 LA 올림픽에 나가기 전까지 이 기술적인 한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국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과 자주 대결하면서 그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또 거기에 코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배워야 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기술의 벽을 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지만이 이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진 선수가 이제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것이고 워낙 이제 신유민 선수 잘 하지만 그러나 세계 1위가 되기 위해서는 더 어떤 고단위의 훈련과 또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조금씩 더 목소리를 내고 빼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종목들은 보시는 여자 탁구 단체전 그리고 체급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태권도. 그런데 여기도 봐야 됩니다. 육상. 사실 우리나라는 육상에는 많이 약하고 그동안 마라톤에서만 그러니까 황영주 선수나 이봉주 선수만 메달이 있었는데 우리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 선수가 며칠 뒤에 메달을 따낼지 최준봉 교수님 이번 대회 앞두고 저렇게 머리카락을 빡빡 자르면서 결의를 다졌어요 우상혁 선수가. 예. 그러면서 한다는 선수가 뭔지 아세요? 면도기 같은 걸 갖고 다니는데요. 조금만 기면 또 민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각오라고 생각해요. 저게 본인 스스로의 정신 자세 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그 예선에서 2m 27을 뛰었는데요. 저게 현재 그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바심 선수하고 같은 높이예요. 그 높이를 뛰어서 3위로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지난번 도쿄올림픽에서 우상혁 선수가 4위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쿄올림픽보다 좀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요. 예. 1차, 2차, 3차를 계속 도전하면서 점점 높이가 높아지는데 그 모든 걸 다 소화해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사실 우리나라 육상 필드 종목에서요. 2회 연속 결승에 진출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우상혁 선수 처음인데 예. 도쿄올림픽 4위 이후에 두 번째 지금 결선에 도전을 했는데 저는 뭐 본인이 그렇게 각오를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엔 반드시 애국가를 필드에서 울리게 하겠다. 그 정신이 반드시 성과로 나올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우상혁 선수 이게 진짜 역사적인 일입니다. 우리 육상 역사상 만약에 우상혁 선수가 메달을 딴다면 그 어느 종목보다 값진 메달이 될 텐데요. 일단 아까 박태준 선수의 12번째 금메달로 우리가 총 금메달 12개입니다. 이제 하나를 더 보태면 역대 최다 금메달을 따냈던 런던 올림픽과 동률을 이루게 되는데요. 안지영 기자님. 사실 원래 애초에 선수단 규모도 제일 작았고 축구, 뭐 농구 이런 구기 종목 다 못 나가면서 이번에 기대가 많이 없었다는 미리 예상도 했었는데 벌써 12개치. 그때 12개 이상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선수단 규모를 보면 48년 만에 최소였습니다. 예. 22개 종목에 144명이 출전을 했고 원래 목표 금메달은 5개였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현재 보면은 금메달 12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입니다. 6위에 올라와 있는데 패배까지 나흘을 앞두고 있죠. 근데 당장 이 우상혁 선수 외에도 태권도, 근대 5종, 역도중에서 금메달을 추가할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재 4위인 프랑스가 13개, 영국이 우리랑 같은 금메달 12개입니다. 향후 결과에 따라서 탑5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예. 자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난 2012년 런던 대회 최대 금메달 13개는 넘어서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럼 왜 이리 보수적으로 잡았냐를 놓고 봤을 때 대한체육회 입장에서 너무 높게 잡았다가 달성 못하면 실망감이 크니까 보수적으로 잡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너무 이렇게까지 차이가 크다면은 제대로 우리 선수단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여러 협회 문제도 불거지고 있죠. 그러게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선수단을 분석하고 조금 더 이 실제에 가까운 근사치의 예측을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다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지금 12개 금메달 12개 앞으로도 또 금빛 낭보들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올림픽 저희도 잘 주목해보고 오늘 밤사이 있었던 새로운 스타 탄생 태권도의 박태준 선수와 이제 앞으로 마지막 경기를 준비하는 신예비 선수 얘기 준비해봤습니다.